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형태로 활약 중인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희망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맨로라는 런던 공신력 1티어 기자가 이 기사를 작성했으니 신뢰성 있는 기사나 다름없죠. 그렇다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베르너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는 리그에서 총 8경기를 소화했고 그중 2개의 득점과 2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네요. 베르너는 원톱도 가능하고 투톱 중에 한 자리도 가능한 선수지만 토트넘에서는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첼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꽤나 유사했습니다. 베르너의 장점 중 하나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이런 라인에서 교묘하게 서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라인을 깨는 모습이 많았죠. 또 스피드가 진짜 엄청나게 빨라서 역습 때 아주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베르너가 역습 때 쭉쭉 치고 나가니 나머지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베르너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멈췄다가 이지선다를 걸고 다시 한번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수비수가 아주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선 스피드보다는 순간속도가 사용되죠. 베르너의 순간속도 역시 미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존슨에게 공을 넣어주며 존슨이 이 공을 편하게 마무리하죠. 스피드, 순간속도, 그리고 어시스트 능력까지 베르너는 역습 상황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출전한 경기에선 그 장점을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베르너같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은 주변을 잘 못 보는 유형의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른 쓰레기 유형의 선수가 되어 성장하지 못하죠. 하지만 베르너는 축구 지능이 있고 기본적으로 고개를 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 능력도 있는 거겠죠. 베르너의 리그 첫 선발 데뷔전인 맨유전입니다. 이때도 자신 쪽에 수비를 몰아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벤탄쿠르가 뛰어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뛰어들어가는 박자에 맞춰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벤탄쿠르는 마무리하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동료를 봐주는 이런 패스는 참 좋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벤탄쿠르가 득점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신에게 수비를 몰아놓고 우도기를 봐주면서 패스를 넣어주고 이 패스는 우도기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처럼 베르너는 빠르다고 해서 머리 땅에 박고 앞으로 우다다다 달려가는 선수가 아니고 공격진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하지만 베르너에게 우려했던 부분은 애초에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골 결정력이었죠. 첼시 시절부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 베르너의 골 결정력은 크게 개선된 느낌은 아닙니다. 오른쪽 스탯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기대 득점 2.66, 실제 득점 2입니다. 2.66골 정도의 찬스가 찾아왔는데 실제는 2골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스탯으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득점만 따졌을 땐 분발이 필요한 느낌이죠. 빅찬스 미스도 꽤 있고 골 전환율을 보면 슈팅 10번 중에 1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크리스탈 팰리스전입니다. 1대1 찬스에서 슈팅 찬스가 정말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골키퍼를 제치려다가 스스로 각도를 제한하며 득점을 실패한 이런 장면들이죠. 사실 골 결정력 빼고 장점이 많았던 선수들 중에 많은 수가 골 결정력을 해결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련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느꼈을 땐 골 결정력은 슈팅력이나 스피드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침착성이나 슈팅 코스 판단, 슈팅 타이밍 결정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더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클럽에 있던 코칭 스태프들도 어떤 선수의 골 결정력을 크게 개선하는 것에 서는 어려움을 매우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베르너 영입을 고려할 때 골 결정력은 앞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본으로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입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르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대계약에서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하려면 우리 돈 254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옵션은 유로 개막일인 6월 14일까지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팀과 경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만 어떻게 잘해보면 금액적으로 엄청 헤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베르너는 1996년생으로 28살입니다. 그래서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꽤나 남았습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간다면 경기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전방 압박이 많고 스프린트가 많은 토트넘 축구 특성상 공격수의 뎁스는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게다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는 더더욱 환영이죠. 움직임과 축구 지능, 패스 능력 등 득점력을 제외한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 결정력을 해리케인 정도로 끌어올리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일단은 골을 기대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도 개선 가능성이 아예 0%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르너의 골 결정력을 그래도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라이프치히 1기 시절의 득점력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가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예 도달해보지 못한 선수보다는 희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인이 토트넘행 완전 이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충성심과 라커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영입을 긍정적으로 볼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베르너를 영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